저기 죄송한데 실례지만 그 팔찌요. 네, 팔찌요? 어디서 구입하신 거예요? 제 엄마 팔찌랑 똑같아서요. 어머니요? 어머니, 이름이 어떻게 돼요? 엄마 성함은 윤정이요. 그 팔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고 하셨거든요. 엄마 이름이 윤정희라고요? 저희 엄마를 아세요? 그래요. 이 팔찌는 원래 당신 어머니 거였어요. 뭐라고요? 30년 전 내가 빼앗아온 거예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변두리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자리 잡은 미용실 나비는 오전 10시가 되면 언제나 분주해집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면 파마약 냄새와 드라이기 소리, 그리고 아줌마들의 수다 소리가 뒤섞여 있죠. 이곳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민정은 오늘도 변함없이 손님의 머리를 감기고 있습니다. 민정은 올해 33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딸 하나를 키우는 싱글맘이죠. 남편은 딸이 3살 때 집을 나갔고 그 이후로 민정은 혼자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처음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고 그 다음엔 마트 계산대에 앉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미용 기술을 배울 기회가 생겼고 지금은 이렇게 손님들의 머리를 다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정 씨, 오늘 머리 좀 부드럽게 말아줘요. 다음 주에 손자 돌잔치 가거든요. 단골 할머니가 말씀하시자 민정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럼요, 어머님. 제일 예쁘게 해드릴게요. 손자 돌잔치라니 얼마나 좋으세요. 민정은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좋습니다. 다들 자기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거든요.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는 아줌마 남편 뒷바라지만 하다 환갑 넘긴 할머니, 손주 돌보느라 바쁜 이모님들. 민정은 손님들의 머리를 감기면서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누군가는 시어머니 푸념을, 누군가는 자식 걱정을, 또 누군가는 남편 자랑을 늘어놓죠. 민정은 그저 조용히 듣고 적당히 맞장구 치고 때론 함께 웃어줍니다. 그러면 손님들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미용실을 나서곤 합니다. 민정 자신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딸아이 밥 먹이고 학원비 내고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아침마다 딸의 도시락을 싸고 밤마다 딸의 숙제를 봐주고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러 다니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민정에게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한숨을 쉽니다. 남들 머리만 예쁘게 해주다 정작 자기 인생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33이면 아직 젊은 나이인데 벌써 인생이 정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꿈꿀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전부인 것 같은 기분 말이죠. 엄마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며 민정을 키웠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자란 민정은 어릴 때부터 엄마 손만 잡고 살았습니다. 엄마는 늘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민정 앞에서만은 환하게 웃어주셨죠.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엄마의 손길이 지금도 그립습니다. 엄마는 민정이 23 되던 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갔을 땐 이미 늦었죠. 가난 말기였습니다. 엄마는 민정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오후 3시쯤 미용실 사장님이 직원들을 불러 모읍니다. 사장님은 평소와 달리 긴장한 표정입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들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 특별한 손님이 오십니다. 민정과 다른 직원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특별한 손님이라니
연예인이라도 오는 걸까요? 이 건물주 아시죠? 한도산업 회장 부인이신 최 회장님이 직접 오신대요. 그러니까 다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실수 없게 해요. 알았죠? 미용실이 술렁입니다. 한도산업이라면 이 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대기업입니다. 건설부터 유통까지, 호텔에 백화점까지 안 하는 사업이 없죠. 텔레비전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그런 재벌 그룹입니다. 그런 재벌가의 안주인이 이런 동네 미용실에 온다니 직원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사장님, 그런 분이 왜 여기 오세요? 강남에 좋은 미용실 많잖아요. 한 직원이 묻자 사장님이 대답합니다. 글쎄요, 이 건물이 한도산업 소유거든요. 아마 건물 시찰 오시는 김에 들르시나 봐요. 어쨌든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회예요. 잘하면 소문나서 손님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날은 옷도 단정하게 입고 말투도 조심하고, 알았죠?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민정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재벌이든 뭐든 손님은 손님일 뿐이라고요. 그저 정성껏 머리를 해드리면 되는 거죠. 민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친절하게 대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민정에게는 모두 소중한 손님이니까요. 그날 저녁 민정은 딸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몇 가지, 소박한 식탁이지만 둘이서 마주 앉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딸아이는 학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수학시험 봤는데 잘 본 것 같다고, 친구랑 점심시간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고,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다고. 민정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합니다. 이 아이가 밝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민정은 만족합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진로 상담했어. 나 대학 가고 싶은데 괜찮을까?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민정은 순간 가슴이 뭉클합니다. 아이도 엄마 형편을 아는 거죠.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지 민정도 잘 압니다. 하지만 민정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꼭 보낼게. 넌 공부만 열심히 해.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딸아이는 환하게 웃습니다. 민정은 그 웃음을 보며 다짐합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기처럼 힘들게 살지 않게 해주겠다고요. 자기처럼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라지 않게, 자기처럼 가난 때문에 주눅 들지 않게, 꼭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구하게 해주겠다고요. 밤늦게 잠자리에 들기 전 민정은 서랍 속 낡은 사진을 꺼내봅니다. 엄마 사진입니다. 젊은 시절 엄마는 참 예뻤습니다. 하얀 피부에 큰 눈, 그리고 수줍은 미소. 하지만 평생 고생만 하다 가셨죠. 민정은 엄마 손목에 차고 있던 팔찌를 기억합니다. 은빛의 장미 문양이 새겨진 그 팔찌를 엄마는 죽는 날까지 차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그 팔찌를 무척 아꼈습니다. 민정이 어릴 때 한번 만져보려 했더니 엄마가 황급히 손을 뿌리치며 안 된다고 하셨죠. 그때 엄마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민정은 봤습니다. 민정은 어린 마음에도 그 팔찌에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장례식 때 그 팔찌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민정은 엄마 손목에서 팔찌를 빼는 것도 잊었고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없는 사이 팔찌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혹시 장례식장 누가 가져간 건 아닐까? 혹시 화장할 때 함께 태워진 건 아닐까? 민정은 지금도 그 팔찌가 궁금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아끼던 팔찌인데 제대로 간직하지 못한 게 미안하고 죄스럽습니다. 민정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립니다. 엄마, 나 잘 살고 있어요. 딸아이도 잘 크고 있고요.
보고 싶어요, 엄마. 창밖으로 밤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립니다. 민정은 이불을 덮으며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또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손님들을 맞이하고 머리를 감겨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또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민정의 하루하루입니다. 드디어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민정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미용실에 도착했습니다. 사장님은 벌써 와 계셨고 미용실 곳곳을 청소하고 정리하느라 바쁩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고 모두들 긴장한 얼굴입니다. 민정 씨, 오늘 회장님 오시면 민정 씨가 담당해요. 민정 씨가 우리 미용실에서 제일 손 좋잖아요. 사장님의 말에 민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재벌 회장 부인을 자기가 담당한다니 부담스럽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님은 손님일 뿐이니까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오전 업무는 평소처럼 진행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고 민정은 언제나처럼 정성껏 머리를 손질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오후 3시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오기로 한 시간이거든요. 오후 2시 50분 미용실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고 모두들 자리를 정돈합니다. 민정은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옷매무새를 다듬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작업복에 앞치마를 메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정확히 3시 미용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남자가 먼저 들어오더니 미용실 안을 둘러봅니다. 경호원인 것 같습니다. 그 뒤로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최 회장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고급스러운 한복 재킷에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피부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우아한 자태가 한눈에도 범상치 않은 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황급히 다가가 인사를 합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저희 미용실에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최 회장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용실을 둘러봅니다. 냉랭하다기보다는 차분하고 절제된 분위기입니다. 사장님이 민정을 소개합니다. 회장님, 이쪽은 저희 미용실 최고 실력자인 민정 실장입니다. 민정 씨가 모시겠습니다. 민정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최 회장은 민정을 잠깐 바라보더니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민정은 최 회장을 샴푸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최 회장이 의자에 앉자 민정은 조심스럽게 재킷을 받아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목에 둘러드리고 머리를 뒤로 젖히게 했습니다. 최 회장의 머리카락은 잘 관리된 흰머리와 검은 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정은 물의 온도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머리를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샴푸를 손에 덜어 거품을 낸 뒤 부드럽게 두피를 마사지했습니다. 최 회장은 눈을 감고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정은 손님의 머리를 감길 때 늘 정성을 다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욱 신경 써서 마사지를 했습니다. 두피 구석구석을 꼼꼼히 문질러주고 헹굴 때도 샴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트리트먼트를 바른 뒤 다시 한번 헹구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최 회장을 커트 의자로 안내하면서 민정은 최 회장의 손목에 찬 팔찌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민정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은빛의 장미 문양이 새겨진 팔찌. 세상에 저건 엄마가 차고 다니던 그 팔찌와 똑같았습니다. 민정은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엄마가 그렇게 아끼던 바로 그 팔찌를
재벌 회장 부인이 차고 있다니. 민정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비슷한 디자인일까요? 하지만 민정의 기억 속 팔찌와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장미 문양의 섬세한 조각까지, 은빛 체인의 굵기까지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민정은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커트를 시작했습니다. 가위질을 하면서도 자꾸만 최 회장의 손목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팔찌가 움직일 때마다 은은한 빛을 냈습니다. 민정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실례지만 팔찌가 정말 예쁘네요. 어디서 구입하셨나요? 최 회장은 순간 미묘하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거울로 민정을 바라보던 최 회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정은 혹시 실례가 되는 질문이었나 싶어 조마조마했습니다. 아, 오래된 지인에게 받은 거예요. 최 회장의 대답은 짧고 간결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민정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인이라니 그게 누구일까요? 혹시 엄마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커트를 마치고 드라이를 하는 동안 민정은 최 회장을 거울로 훔쳐봤습니다. 최 회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민정의 질문이 최 회장을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드라이가 끝나고 스타일링을 마치자 최 회장은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하시네요. 오랜만에 머리 제대로 받았어요. 민정은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쳤습니다. 사장님이 황급히 다가와 배웅 인사를 했고 최 회장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용실을 나섰습니다. 경호원이 문을 열어주고 최 회장은 건물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최 회장이 떠난 뒤 미용실은 후련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장님은 민정의 어깨를 토닥이며 칭찬했습니다. 민정 씨, 정말 잘했어요. 회장님도 만족하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민정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은 온통 그 팔찌 생각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엄마의 팔찌가 왜 재벌 회장 부인 손목에 있는 걸까요? 그날 밤 민정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엄마와 최 회장, 그리고 그 팔찌.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은데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민정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서랍에서 엄마의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앨범을 넘기며 엄마의 젊은 시절 사진들을 봤습니다. 엄마는 참 예뻤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엄마는 늘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웃고 있어도 눈은 웃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엄마는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요? 엄마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민정은 앨범 뒤쪽에 끼워진 낡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봉투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니 오래된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기록지 같았습니다. 민정은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류 위쪽에 한도산업이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도산업이라는 글자가 적힌 서류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왜 엄마의 병원 기록에 한도산업이라는 이름이 있는 걸까요? 민정은 서류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는 30년도 넘은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발해 있었고 글씨도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환자 이름은 윤정이, 바로 민정의 엄마였습니다. 진료 날짜는 민정이 태어나기 몇 달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아래쪽에는 비용 납부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도산업복지재단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정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도산업에서 엄마의 병원비를 냈다는 건가요?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한도산업과 무슨 관계였던 걸까요? 민정은 봉투 안을 더 뒤져봤습니다. 그러다 작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엄마는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옆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잘생긴 얼굴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어느 공원 같았습니다. 민정은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1992년 봄 여의도에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정이 태어나기 1년 전이었습니다. 민정은 사진 속 남자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낯익은 얼굴 같기도 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도산업, 회장, 이런 키워드로 검색하자 여러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도산업의 현재 회장은 한태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올해 65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룹을 이끌어온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민정은 한태준 회장의 젊은 시절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젊은 한태준 회장은 엄마와 함께 찍힌 그 남자와 똑같았습니다. 헤어스타일도, 얼굴 윤곽도, 눈매도 모두 일치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사진을 찍었던 그 남자가 바로 한태준 회장이었습니다. 민정은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엄마와 한태준 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라니. 도대체 두 사람은 무슨 사이였던 걸까요? 민정은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한태준 회장에 대한 기사는 많았습니다. 사업 성공담, 경영 철학, 사회 공헌 활동 등등. 그러던 중 민정은 오래된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993년에 나온 기사였습니다. 제목은 한도산업 한태준 전무, 비서와 스캔들설 일파만파였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당시 한도산업 전무였던 한태준이 비서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이 돌았다는 것입니다. 비서의 이름은 윤정이었습니다. 민정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엄마가 한태준 회장의 비서였다니. 기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도산업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윤정의 비서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소식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민정은 기사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한태준 회장의 비서였다니.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스캔들이 있었다니. 민정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평생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이유, 엄마가 그 팔찌를 아꼈던 이유, 모든 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민정은 거울을 봤습니다. 자기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한태준 회장의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어딘가 닮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눈매가, 코가, 입술 모양이. 민정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겠죠. 하지만
민정의 머릿속은 이미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엄마와 한태준 회장이 관계가 있었고 그 사이에서 민정이 태어났을 가능성. 그렇다면 민정의 아버지는 한태준 회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민정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재벌의 딸이라니.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왜 한태준 회장은 엄마를 버렸을까요? 왜 민정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엄마는 평생 힘들게 살았습니다. 식모살이를 하며 민정을 키웠습니다. 가난 때문에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결국 병을 키워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한태준 회장이 책임을 졌다면 엄마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민정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민정은 소파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민정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정말 한태준 회장이 자기 아버지인지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회장에게 직접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경호원들에게 막힐 게 뻔했습니다. 민정은 문득 최 회장을 떠올렸습니다. 최 회장의 손목에 있던 그 팔찌, 엄마의 팔찌와 똑같았던 그 팔찌. 최 회장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래된 지인에게 받았다고 했던 최 회장의 말. 혹시 그 지인이 엄마였던 걸까요? 아니면 한태준 회장이었던 걸까요? 민정은 결심했습니다. 다음에 최 회장이 미용실에 오면 용기를 내서 물어보기로요.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기로요. 민정은 엄마의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엄마, 내가 꼭 알아낼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했는지 꼭 알아낼게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민정은 잠들지 못하고 밤새 엄마의 사진과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민정은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정은 평소처럼 미용실에서 일했지만 마음은 온통 그 일로 가득했습니다. 손님의 머리를 감기면서도 커트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최 회장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사장님이 민정을 불렀습니다. 민정 씨, 좋은 소식이에요. 최 회장님이 다음 주에 또 오신대요. 이번에도 민정 씨를 지명하셨어요. 민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민정은 애써 침착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까? 혹시 화를 내시면 어떡하지? 혹시 거짓말을 하시면 어떡하지? 민정은 밤마다 거울 앞에 서서 연습했습니다. 회장님, 제 어머니 이름이 윤정희인데요. 아니, 이건 너무 직설적입니다. 민정은 다시 시도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예전에 윤정희라는 분을 아셨나요? 이것도 이상합니다. 민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물어볼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최 회장이 약속 시간에 맞춰 미용실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번처럼 경호원과 함께 왔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최 회장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오늘도 잘 모시겠습니다. 최 회장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정은 지난번처럼 정성껏 머리를 감겨드렸습니다.
샴푸를 하면서 민정은 최 회장의 손목을 다시 봤습니다. 역시 그 팔찌가 있었습니다. 은빛 장미 문양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머리를 감기고 커트 의자로 모시면서 민정은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 물어봐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 여쭤봐도 될까요? 최 회장은 거울로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민정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 팔찌 말인데요. 혹시 제 어머니 것이었나요? 제 어머니 이름이 윤정이었거든요. 순간 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거울 속 최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미용실 안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최 회장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정이를 어떻게 아나요?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그 팔찌를 평생 차고 계셨거든요. 근데 회장님 손목에서 똑같은 팔찌를 보고 최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회장은 손목의 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요. 이 팔찌는 원래 윤정의 씨 것이었어요. 민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민정은 더 물었습니다. 어떻게 회장님께서 그 팔찌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최 회장은 거울로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슬픔과 분노와 후회가 뒤섞인 것 같았습니다. 윤정혜 씨는 우리 남편의 비서였어요. 오래전 일이죠. 남편이 그 사람에게 이 팔찌를 선물했어요. 특별히 주문 제작한 거였죠. 세상에 단 2개뿐인 팔찌였어요. 민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단 2개뿐이라니. 그렇다면 하나는 엄마가, 하나는 최 회장이 가진 건가요? 남편과 윤정혜 씨는 특별한 사이였어요. 나는 알고 있었어요. 모든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은 윤정혜 씨를 사랑했으니까요.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윤정혜 씨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는 남편에게 책임지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거부했어요. 회사와 가문을 생각해야 한다고, 윤정혜 씨와 아이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민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자기였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윤정혜 씨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남편은 병원비와 생활비를 좀 지원했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윤정혜 씨는 혼자 아이를 낳았고 혼자 키웠어요. 남편은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최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정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회장님 남편의 딸이라는 거예요? 최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시기적으로 봐도 맞고요. 민정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한태준 회장이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민정을 버렸습니다. 엄마를 버렸습니다. 민정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팔찌는 내가 윤정혜 씨에게서 빼앗아온 거예요. 윤정혜 씨가 회사를 그만두던 날 내가 찾아갔어요. 그리고 팔찌를 달라고 했죠. 남편이 준 선물이니까 돌려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민정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에게서 팔찌를 빼앗았다니. 윤정혜 씨는 울면서 팔찌를 건넸어요. 나는 그걸 받아서 지금까지 차고 다녔어요.
일종의 벌이었죠. 내가 남편을 지키기 위해 한 일에 대한 벌. 윤정혜 씨와 그 아이를 외면한 것에 대한 벌. 최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정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울을 통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과 당신 어머니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요.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민정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서러웠을까? 민정은 가위를 놓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은 화장실 세면대에 찬물을 틀고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민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해야 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최 회장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얼굴을 닦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최 회장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님과 다른 직원들은 무슨 일인지 모른 채 불안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최 회장 뒤에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실례를 했네요. 최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놀랄 일이죠. 오히려 내가 미안해요. 민정은 다시 가위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어떻게든 마무리를 해야 했습니다. 민정은 최 회장의 머리를 다듬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남편분은 지금도 저를 모른 척 하실 건가요? 최 회장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당신이 태어났다는 것도 윤정혜 씨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모를 거예요. 나도 일부러 말하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그 일을 완전히 잊고 살아왔어요. 아니, 잊으려고 애썼죠. 민정은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잊으려고 애썼다니. 엄마는 평생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살았는데. 민정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라도 말씀하실 건가요? 딸이 있다고, 제가 살아있다고. 최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말해야 할지, 말하지 말아야 할지. 남편은 이제 나이도 많고 건강도 안 좋아요. 이런 사실을 알면 충격을 받을 거예요. 민정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충격을 받는다고요? 그럼 저는, 엄마는 어떻고요? 평생 버림받고 가난하게 살다 죽은 엄마는. 민정은 참았던 말을 터뜨렸습니다. 회장님, 저희 엄마는 평생 힘들게 사셨어요. 식모살이 하면서 저 하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약도 제대로 못 사 먹고 결국 암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만약 회장님 남편분이 책임졌다면 엄마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됐을 거예요. 최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정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부러웠는지 아세요? 친구들은 다 아빠랑 손잡고 다니는데 저는 엄마 손만 잡고 다녔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물어보면 엄마는 울기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최 회장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정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인정받고 싶어요. 제가 누구 딸인지,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어요. 엄마도 그러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끝까지 참으셨어요. 저라도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최 회장은 고개를 들어 거울로 민정을 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알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에게는 알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최 회장은 말을 멈췄습니다. 민정은 기다렸습니다. 최 회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을 만나보겠어요? 민정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태준 회장을 만난다고요? 아버지를 만난다고요?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꼭 만나고 싶어요.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내가 주선할게요. 하지만 각오는 해야 해요. 남편이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만나야 했습니다. 얼굴이라도 봐야 했습니다. 왜 엄마를 버렸는지, 왜 민정을 외면했는지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커트가 끝났습니다. 최 회장은 거울로 자신을 보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쳤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민정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내 전화번호예요. 일주일 안으로 연락할게요. 남편과 만날 자리를 만들어줄게요. 민정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명함에는 한도산업회장 부인 최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정은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 회장은 잠시 민정을 바라보다가 손목에 팔찌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민정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가져가요. 원래 당신 어머니 거였으니까. 내가 빼앗아온 게 잘못이었어요. 이제라도 돌려드려야죠. 민정은 팔찌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쥔 팔찌가 따뜻했습니다. 은빛 장미 문양이 빛났습니다. 민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 팔찌를 엄마가 얼마나 아꼈는지 민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히 간직할게요. 최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참 좋은 분이었어요. 착하고 순수했죠. 내가 미워해야 할 사람이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미안했어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회장은 민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힘내요.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를 닮아서 그래요. 최 회장은 미용실을 나섰습니다. 경호원이 문을 열어주고 최 회장은 건물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정은 손에 쥔 팔찌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사장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민정 씨, 무슨 일 있어요? 괜찮아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하지만 민정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한태준 회장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민정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확실해진 후에 말하기로 했습니다. 민정은 방에 들어가 팔찌를 손목에 찼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엄마 손목 크기랑 똑같았나 봅니다. 민정은 팔찌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내가 회장님을 만날 거예요. 엄마 대신 물어볼 거예요. 왜 우릴 버렸는지. 걱정 마세요, 엄마. 내가 다 해결할게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팔찌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민정은 팔찌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정은 매일 명함을 꺼내보며 최 회장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뀐 걸까요? 혹시 거짓말이었던 걸까요?
민정은 초조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넷째 날 오후 민정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정 씨, 나예요. 최영희예요. 최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정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회장님. 안녕하세요. 내일 오후 3시에 한도산업 본사로 와요. 남편이 만나보겠대요. 민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드디어입니다. 한태준 회장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각오는 하고 와요. 남편이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나도 설득했지만 남편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각오하고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민정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아버지를 만납니다. 평생 보고 싶었던 아버지를. 하지만 기쁘기보다는 두려웠습니다. 거부당하면 어떡하죠? 모욕을 당하면 어떡하죠? 민정은 두려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민정은 오전 내내 거울 앞에서 고민했습니다. 결국 검은색 정장 바지에 흰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단정하면서도 깔끔한 차림이었습니다. 손목에는 엄마의 팔찌를 찼습니다. 엄마가 함께 있는 것 같아 용기가 났습니다. 오후 2시 민정은 한도산업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50층짜리 빌딩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났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꼭대기 어딘가에 아버지가 있다는 생각을 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민정은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화려한 로비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최영희 회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민정이라고 전해주세요. 직원은 전화로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45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저쪽입니다. 민정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4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정은 거울로 자신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민정은 뺨을 꼬집어 혈색을 냈습니다. 긴장하지 말라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45층에 도착하자 최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짙은 남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민정을 보더니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왔군요. 준비됐어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최 회장은 민정을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최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한테 윤정혜 씨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당신 이야기도 했고요. 남편은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증거를 보여줬죠. 사진이랑 병원 기록이랑요. 민정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나요? 화를 냈어요.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다 끝난 일 아니냐고. 하지만 결국 만나보겠다고 했어요. 당신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고요. 민정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보고 싶다고 했다니. 하지만 최 회장의 다음 말에 민정은 다시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인정은 안 할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남편은 완고한 사람이에요. 한번 정한 건 절대 바꾸지 않아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만나야 했습니다.
최 회장은 큰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회장실이라고 적힌 문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데려왔어요. 민정은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한쪽 벽은 통창으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태준 회장이었습니다. 65의 나이답게 머리는 하얗게 세웠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민정은 그 시선을 받으며 얼어붙었습니다. 한태준은 한참을 민정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정이라고 했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민정입니다. 한태준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윤정이의 딸이라고 들었어. 정말 그 사람 딸이 맞나?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어머니는 윤정이었습니다. 한태준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정은 기다렸습니다. 한태준은 천천히 돌아서서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윤정이는 어떻게 됐나? 민정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었어요. 한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순간 슬픔이 스쳤지만 곧 다시 무표정해졌습니다. 그랬군.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민정은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회장님 딸이 맞나요? 한태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다시 물었습니다. 왜 저희를 버리신 건가요? 왜 엄마를 혼자 두신 건가요? 한태준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는 평생 힘들게 사셨어요. 저 하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회장님만 책임졌으면 엄마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됐을 거예요. 한태준은 갑자기 돌아서서 민정을 노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책임? 내가 무슨 책임을 져야 하나? 윤정이와 나는 끝난 사이였어. 그리고 네가 내 딸이라는 증거도 없잖아. 민정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증거가 없다니. 민정은 손목에 팔찌를 보여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증거 아닌가요? 회장님이 엄마한테 주신 팔찌잖아요. 엄마는 이걸 죽을 때까지 차고 계셨어요. 한태준은 팔찌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야. 지금은 아무 의미 없어. 민정은 눈물이 터졌습니다. 최 회장이 다가와 민정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한태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보게. 나는 널 인정하지 않아.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게 마지막이야. 민정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정은 최 회장의 부축을 받으며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보고 싶었던 아버지에게 거부당한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최 회장은 민정을 휴게실로 데려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민정은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최 회장은 물을 가져다 주며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미리 경고했어야 했는데 남편이 저렇게까지 매정할 줄은 몰랐어요.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제가 너무 순진했죠. 아버지가 날 반갑게 맞아줄 거라고 생각한 게 바보 같았어요. 최 회장은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건 우리예요. 남편이랑 나랑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민정은 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최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는 회장님한테 원망스러운 존재잖아요. 남편의 외도로 태어난 아이인데. 최 회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원망스럽긴 했어요. 처음엔 정말 미워했죠. 윤정혜 씨도 당신도.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잘못은 남편이 한 거지. 당신이랑 윤정혜 씨가 한 게 아니잖아요. 최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남편 때문에 평생 외로웠어요. 결혼은 했지만 남편 마음은 늘 딴 데 있었죠. 아이도 없고 사랑도 없는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당신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요. 우리 둘 다 남편 때문에 불행했으니까. 민정은 최 회장을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같은 남자 때문에 상처받은 두 여자가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한참 뒤 민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고 얼굴을 정리했습니다. 최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겠어요? 집에 가서 쉬어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갈게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민정은 빌딩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정처 없이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게 끝난 걸까? 아버지는 끝까지 자기를 인정하지 않을 걸까? 민정은 한강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엄마와 함께했던 시간들,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순간들. 엄마는 늘 민정에게 말했습니다. 민정아, 세상이 널 인정 안 해도 괜찮아. 엄마는 널 사랑하니까. 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아이야. 민정은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민정은 민정이었습니다. 엄마의 딸이고 딸아이의 엄마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였습니다. 민정은 손목의 팔찌를 만졌습니다. 엄마가 평생 아꼈던 이 팔찌. 이제 민정이 물려받았습니다. 민정은 이 팔찌를 보며 엄마를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민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딸아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민정은 걸으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한태준 회장에게 매달리지 않기로요.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기로요. 대신 자기 삶을 살기로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집에 도착하자 딸아이가 반겼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오늘 일찍 들어왔네. 민정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응, 볼일 있어서 나갔다 왔어. 우리 딸, 오늘 학교는 어땠어? 딸아이는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했습니다. 민정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민정은 딸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부족한 게 많지? 아빠도 없고 형편도 넉넉하지 않고. 딸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가 최고야. 민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엄마도 네가 있어서 행복해. 그날 밤 민정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은 받지 못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민정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고 엄마의 추억이 있었고 살아갈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정은 미용실에 출근했습니다. 사장님과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민정은 평소처럼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머리를 감기고 커트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었지만 민정은 행복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최 회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정 씨, 그 후로 어떻게 지내세요? 남편 일로 상처받았을 텐데 괜찮은지 걱정돼요. 민정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진실을 알게 돼서, 그리고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아도 돼서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 최 회장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이네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게요. 언제든 도움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민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최 회장의 따뜻함이 고마웠습니다. 오후에 한단골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할머니는 민정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정 씨,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거면 됐지. 사람은 마음이 편해야 행복한 거예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민정은 이제 마음이 편했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슬픔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감사함과 사랑을 채워 넣었습니다. 퇴근 후 민정은 엄마 산소에 들렀습니다. 산소 앞에 앉아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회장님 만나고 왔어요. 엄마 말대로 인정은 못 받았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나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자랐으니까요. 엄마가 날 사랑해줬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해요. 민정은 팔찌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팔찌, 내가 잘 간직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딸한테 물려줄게요. 엄마의 사랑을 계속 이어갈게요. 저녁 노을이 산소를 비췄습니다. 민정은 엄마 산소에 절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민정의 삶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여전히 라뷰 미용실에서 일했지만 민정의 마음가짐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았고 현재를 살아갔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사장님이 민정을 불렀습니다. 사장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민정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민정 씨, 나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미용실을 정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말인데 민정 씨가 이 미용실 인수할 생각 없어요? 민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미용실을 인수하다니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요?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사장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나눠 갚아도 돼요. 민정 씨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손님들도 민정 씨를 좋아하잖아요. 민정은 고민했습니다. 자기 미용실을 갖는다는 건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담도 컸습니다. 혼자 미용실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민정은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해봐. 엄마 실력이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나도 도와줄게. 민정은 딸의 응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민정은 미용실을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은행 대출도 받고 사장님과 계약도 했습니다. 드디어 민정만의 미용실이 생긴 것입니다. 미용실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민정은 오래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정희 뷰티 살롱. 엄마 이름을 딴 미용실이었습니다. 새 간판을 달던 날 민정은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미용실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벽지도 새로 바르고 의자도 바꾸고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오픈날 단골 손님들이 모두 찾아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꽃다발과 화분이 미용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오픈 당일 오후 최 회장이 미용실을 찾아온 것입니다.
최 회장은 큰 난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축하해요, 민정 씨. 미용실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민정은 감격했습니다. 최 회장이 이렇게 찾아와 주다니. 민정은 최 회장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최 회장은 미용실을 둘러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희 뷰티 살롱이라니 좋은 이름이에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 회장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이 요즘 많이 아파요.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자주 다녀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걱정이에요. 민정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태준 회장은 여전히 민정의 아버지였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그 사실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쾌차하시길 바랄게요. 최 회장은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정 씨, 당신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다시 일어서다니. 나도 당신한테 배워요.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삶을 살 뿐이에요. 저한테는 딸도 있고, 이렇게 일도 있고, 그걸로 충분해요. 최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도 그랬을 거예요. 당신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민정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가끔 들를게요. 당신한테 머리 맡길게요. 민정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최고로 모셔드릴게요. 최 회장이 떠나고 민정은 혼자 미용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민정을 비쳤습니다. 민정은 손목에 팔찌를 만졌습니다. 엄마가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여름이 되었습니다. 정희 뷰티 살롱은 소문이 나서 손님이 늘었습니다. 민정의 실력과 친절함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바쁜 나날이었지만 민정은 행복했습니다. 자기 일을 하고 손님들을 웃게 만들고 딸과 함께 저녁을 먹는 것. 그런 평범한 일상이 민정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정은 딸과 함께 엄마 산소에 갔습니다. 산소를 깨끗이 정리하고 꽃을 바쳤습니다. 민정은 엄마 앞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미용실 사장 됐어요. 이름도 엄마 이름으로 지었어요. 정희 뷰티 살롱이에요. 손님들도 많이 오고 다들 좋아해요. 엄마가 보면 자랑스러워 할 것 같아요. 딸아이도 함께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고3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갈게요. 엄마 고생 안 시키고 효도할게요. 민정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대를 이어 흐르는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민정을 사랑했듯이 민정은 딸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정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있어. 아빠 없이 키워서 외로웠을 텐데. 딸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나는 전혀 외롭지 않았어. 엄마가 있었잖아. 엄마가 아빠 역할도 다 해줬잖아. 민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그날 밤 민정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해도 재벌가 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나는 나니까요. 엄마 딸이고 내 딸의 엄마니까요. 그걸로 충분해요. 엄마가 날 사랑했듯이 나도 내 딸을 사랑하며 살게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민정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팔찌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나도 이제 나를 사랑하며 살게요.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했고 아픈 기억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앞을 보며 걸어갔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민정이 엄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정희 뷰티 살롱의 불이 꺼졌습니다. 민정은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민정은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손님들이 올 거고 이야기를 나눌 거고 웃음꽃이 필 것입니다. 그런 평범한 하루하루가 민정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민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민정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잘 자요. 나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엄마의 답장 같았습니다. 민정은 미소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 민정은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